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게 많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와 대화를 해보면 내가 남쪽이나 태평양상으로 핵을 쏘거나 미국을 겨냥해서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알게 될 것이다.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조선 전쟁의 아픈 역사는 되풀이하지 않겠다. 한 민족의 한 강토에서 다시는 피 흘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결코 무력 사용은 없을 것임을 확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한 얘기를 지금 윤영찬 수석이 전해줬습니다만 저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가 핵을 가지고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습니까? 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렵다라는 걸 이제 지인한 거죠. 저기에서 어렵게 저는 좀 이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비핵화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북한이 원하는 건 어렵지 않는 삶, 경제 발전을 통해서 북한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체제 보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처럼 평양에다가 트럼프 타워 설치하고 맥도날드 이 지점이 사실상 평양에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 더 이상 북한을 공격받지 않게 되는 신호로 여길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와 같은 얘기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정상회담 과정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고 일각에서는 비핵화 얘기가 조금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적인 발표에서 선언문에 들어가 있지만 육성에 빠져 있지 않냐고 얘기를 하니까 청와대에서 그렇지 않다. 여기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가 충분히 담겨 있었다 등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애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태평양과 미국을 특정해서 거론한 것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기에는 그러니까 미국을 향한 평화 메시지 작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도 읽을 여지가 있는 게요. 그 전에 북한이 괌포위 사격을 거론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올렸을 때 그 하와이에서 경보가 잘못 울려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적도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거기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 사례가 상당한 트라우마로 지금 작동을 하면서 대북 적대감의 하나의 정서적 원천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로 저런 발언을 함으로써 이것들을 완화시켜 들어가는 그러면서 어떤 정서적으로 다시 끌어당기기 위한 기초 작업에 들어갔다고도 읽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왜 핵을 갖고 어렵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듯이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 이렇게 말했고 5월 중에 그죠? 네. 그것도 전 세계 언론을 다 부르겠다. 그래서 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방송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생방송 가능성이 충분히 나오고 있고 영변 핵시설도 이제 폭파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적이 냉각탑을 폭파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풍계리 핵실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각탑처럼 죄송합니다. 저건 2008년도에 있었지만 저거는 생중계는 안 됐어요. 그렇죠? 네. 그때 위성 중계가 안 돼서. 네, 지금은 이제 생중계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또 북한으로서도 이제 전 세계 정상 국가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극대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 폐쇄를 생중계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핵실험장을 좀 어떻게 폐쇄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입구를 이제 콘크리트로 타설해서 막아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극적인 효과가 좀 덜하기 때문에 아마도 입구에 폭약을 설치해서 폭파하는 모습을 좀 생중계로 전해주지 않겠느냐 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분석이 많았습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남한 쪽이나 그 외신들을 많이 보는 모양이에요. 그때 한 얘기가 일각에서는 그 풍계리 핵실험장이 다 노쇠해서 못 쓴다고 하는데 아니다. 아주 튼튼한 갱도가 2개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네, 그 갱도가 이제 지금 우리가 충분히 봤던 것이 이제 서쪽 갱도이고 이제 남쪽에도 갱도가 또 있고 충분히 그 사용할 수 있다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런 얘기는 이제 산팔로스 북한 전문 매체에서도 2개의 갱도는 충분히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렇게 따로 분석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신빙성을 갖고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그러니까 전문가와 언론을 부른다고 했는데 언론을 부르는 건 전 세계의 어떤 그 이벤트를 보여준다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 자 전문가를 불러서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이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뭐 입구를 폭발을 하거나 막는 장면만 보여주고 제한적으로 간다면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더 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갱도까지 보여주면서. 근데 전문가가 그 갱도를 보면
그 북한 핵실험의 규모 같은 것들을 다 추정을 할 수가 있는 있다면서요. 거죠. 지금 그 추정에 따르면 4호와 5호 갱도는 멀쩡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고 이거를 보여주는데 만약에 폭발을 하거나 폐쇄를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가 갖는 극적인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보증되는 과정이 된다는 그러니까요. 것입니다. 이 점을 함께 봐야 된다는 것이죠.